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매번 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출제자가 계속해서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도 틀리니까. 나 여기서 계속 낼 거야 그래도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럼 이제 균형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균형은 지금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래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균형이랍니다. 균형은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얘기하면 어느 한쪽이 힘이 세거나 약하면 안 되죠. 그게 균형이 잡힌 거죠. 그래서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고, 균형의 결정은 수요 곡선과 공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게 균형점이래요.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럼 이제 볼 거예요. 칠판을 그대로 잘 보세요. 지금 세로축의 가격이죠. 그런데 가로축에 봤더니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죠. 수급량이라고. 그럼 수급량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 있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 말은 이 그래프상에서는 수요만 보겠다, 공급만 보겠다, 둘 다 보겠다? 둘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하나 그려졌어요. 그럼 얘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죠. 반대로 움직였을 때 우하향하는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죠. 지금 수요죠. 그래서 얘는 수요 곡선인 거죠. 수요 곡선. 그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그려졌어요. 그럼 얘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향이겠죠. 그럼 얘는 비례다, 반비례다? 비례 관계를 나타내요. 가격과 비례 관계인 건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 그럼 무수히많은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은 하나의 뭐다? 곡선 하나고, 걔가 공급 하나, 얘가 공급 곡선인 거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한 점이 하나 나왔죠, 지금. 얘만 교차했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균형점. 네, 균형점입니다. 그럼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뭐라고 할까요?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는 게 더 어렵죠. 그럼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이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균형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에요. 그럼 균형을 집어넣으면 균형이 나올까요? 불균형이 나올까요? 균형을 집어넣으면 균형이 나와요? 불균형이 나와요? 균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에서의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고, 균형 거래량에서의 가격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은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지금 무슨 질문을 드린 거냐면,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 수요죠. 수요. 얘는 공급이에요. 그럼 이 두 곡선이 완전히 겹쳐질 때가 나올까요? 없죠.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은 같을 수가 없다? 수요와 공급은 얘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런데 뭐와 뭐는 같을 수 있죠?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할 수 있나요? 잘 보세요. 수요 곡선에서 이 점을 찍어서 아래로 내려오면 수요량이죠. 공급 곡선에서 이 점을 찍어서 내려오면 공급량이죠. 그럼 지금 무엇과 무엇이 같은 상태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죠. D는 디맨드, 수요고, S는 서플라이입니다. 공급.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것. 이게 균형 양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오는데, 균형 가격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같게 놓고 풀냐면, 균형의 정의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균형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놓고 풀었을 때 그때의 피 같은 내 돈, 이게 균형 가격인 거죠.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 하나 기억하실 건, 자, 절 보세요.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아지는 것? 절대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요와 공급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같아지는 거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 그게 균형 상태라는 겁니다. 되시죠? 그게 문제로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곡선의 이동을 한번 가해 볼게요. 아까 그 그림인가요? 아까 그 그림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시장에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대요. 그래서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가 나타나면 여기 잘 보세요.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변화하는 거죠. 곡선 자체가. 그래서 뭐가 변하냐면 균형점이 이제 변하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변하게 된대요. 이게 균형점의 이동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소득 증가가 나타났답니다. 소득 증가는 첫 번째 판단. 단계를 밟아야 돼요. 소득 증가는 가격의 변화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입니다. 맞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정상제니까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하죠? 우측으로 좌측으로? 아까 우측으로 이동했죠. 자 보시면 양은 우측으로 갈수록 증가인가요? 좌측으로 갈수록 감소죠. 10, 20, 30, 40, 50 보이시나요? 안 보여도 보인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 증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건 감소죠.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하고 약속하실 거예요. 증가하면 곡선은 어디로 이동하고? 우측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면 어디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증가하면? 많이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 많이 감소하면? 많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어디로 이동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우측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수요 곡선을.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이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 곡선이 노란 곡선이 된 거죠. 그럼 균형점이 원래 흰 점인가요? 노란 점이 별도로 나오나요? 노란 점이 나왔죠. 균형점의 이동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원래의 가격, 원래의 균형거래량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볼까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균형가격은 상승했나요? 감소했나요? 상승하락? 상승했죠, 지금. 지금 그거 보여드린 겁니다. 가격은 상승. 그러면 지금 균형가격 상승. 그럼 이번에는 내려가 보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증가했죠, 지금. 이게 정확히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거래량은 증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걸 물어본 거죠, 지금. 소득이 증가했다. 이걸 준 거예요. 그래 놓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강사들이 이걸 그리게 만들어요. 이걸 그려요. 그려서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다 보면 날 다 셉니다. 왜냐하면 이 균형점의 이동 문제가 나오면 보기가 하나인가요? 5개인가요? 5개죠. 그럼 그래프를 몇 개 그려야 된다? 5개를 그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그릴 수 있을까요? 시험지에? 못 그려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서 있겠죠. 방법이 없으면 서 있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볼까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우리는 두 가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균형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면 되고 아니면 같아질지를.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별도로 판단할 건데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균형 가격은 뭐가 깨지면 변할까요? 균형이 깨지면 변하겠죠.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거다? 그게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걔를 유식한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초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초과했다. 초과. 따라해 보세요. 초과. 초과입니다. 그러면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이므로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면 균형이 깨진 것이다. 맞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나요?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상승. 이걸 잡아내시면 돼요. 실제로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두고 경매가 붙었는데 입찰자가 많아져서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면 그 입찰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사는 사람끼리 경쟁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그럼 이번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했대요. 시장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죠. 파는 사람끼리. 그럼 내 거 사가, 내 거 사가, 내가 더 비싸게 팔 거야. 이렇게 경쟁하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싸게 팔 테니까 나한테 사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균형 가격이 상승할지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는지 초과 공급이 발생했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근데 변화가 됐는데 초과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대요. 그럼 원래 균형이네요? 그럼 가격은 변화할까요? 변화하지 않을까요? 변화하지 않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시장에 주어진 변화. 아까 소득 증가가 시장에 주어진 변화죠. 그렇죠? 그럼 걔를 분석해야 돼요. 그게 그 요인 분석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는지 초과 공급이 발생했는지 초과가 없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가격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볼까요? 아까 소득 증가했죠. 소득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면서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뭐 했다고 판단하는 거다? 상승. 그럼 만약에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면 가격 하락. 초과가 없다면 가격 불변. 또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원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왼수입니다. 왼수. 집안에 왼수 한 명씩은 보유하고 계시죠? 나의 왼수는 남편이다? 남편은 왜 남편이죠? 항상 남의 편을 드니까. 맞나요? 그래서 부인은 왜 부인입니까? 이 남자를 몰라요. 항상 부인하죠. 네, 그러면 이제 왼수로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해 보세요. 왼수. 그래서 왼손은 앞으로 수요입니다. 여러분의 왼손은 뭐다? 수요. 그럼 오른손은 뭘까요? 공급이겠죠. 공급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항상 처음은 균형에서 출발합니다. 균형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같은 높이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보세요. 나중에는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걸 딱 해보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을 펴지 말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죠, 여러분? 아까 보셨죠?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손을 좌우로 흔들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같은 상태가 뭐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뭐죠? 균형 상태죠. 처음은 항상 균형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증가했다 그러면 올리시는 거예요. 증가했다 그러면 걔를 올리는 거예요. 감소했다 그러면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많이 올리고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많이 내리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적게 증가하면 적게 올리고 적게 감소하면 적게 내리시면 돼요.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더 높게 있는 것이 초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균형을 놓고 시작했다가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를 올리고 왼손이 수요였죠? 왼수. 그러면 뭐가 더 높게 있으니까? 왼손이 높게 있으니까 초과 수요네요. 맞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이 더 높으면 뭐고? 초과 수요. 오른손이 더 높으면 초과 공급이라고 판단해 주세요. 높이가 같으면 초과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 판단하면 우리는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면서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높낮이를 알 수 없어요. 높낮이를 알 수 없다면 뭘 알 수 없는 거네요? 초과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가격 변화를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처음 출발은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 균형. 해보십시오. 빨리. 이렇게 균형이에요. 처음에 균형. 그때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수요 증가. 그럼 뭘 올리셔야 돼요? 왼수. 왼손을 올리는 거죠. 왼손 올리고. 그럼 왼손을 올리면 왼손이 이렇게 높이 가 있나요? 이렇게 되고 계세요, 지금? 맞죠? 그럼 초가 뭐죠? 초가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인 거죠. 판단되셨죠? 그럼 이번에는 처음 출발은 균형이래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 같습니다. 근데 뭐가 변화했냐면 공급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공급 증가하면 뭘 올리실 거예요? 오른손 올리고죠? 이거 되세요? 오른손 올려보세요. 빨리 해야죠. 그럼 오른손을 올리면 이렇게 되나요? 오른손이 더 높으니까 얘는 초가 공급인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럼 가격은 뭐 하겠네요? 하락했다고 대답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처음 출발 역시 균형이에요. 이제 이렇게 쉬운 것만 하면 이게 존재의 의미가 없죠.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럼 수요 감소는 왼손 내리고, 왼손 내리셨어요? 내렸죠. 그러면 왼손이 내려가면 뭐가 더 높이 있죠? 오른손. 초가 공급인 거 아실 수 있죠?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하겠죠. 그럼 이번엔 지금 하나씩 다 해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처음에 균형입니다. 공급이 감소했답니다. 그럼 공급 감소면 오른손을 내리고 내려볼까요? 뭐가 더 높죠? 오른손 높은 거 본인 몸으로 느껴지세요? 그럼 초가 수요죠, 지금.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를 더 볼까요? 왼손, 오른손 균형이에요. 균형. 그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나타났는데 수요 증가, 공급 더 많이 증가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왼손 올리고 오른손은 더 많이 올리겠죠. 더 많이 올렸나요? 뭐가 더 높이 있죠? 초가 공급이죠. 가격은 하락.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문제로 나오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럼 다시 처음 균형입니다. 처음 출발은. 항상 균형. 빨리 해보세요. 이거 안 해보면 나중에 정말 혼자만 헷갈려요. 진짜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게 나타났대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둘이 같대요. 그럼 얘는 왼손 올리고 오른손 올리는데 똑같이 올린다? 똑같이 올리죠, 지금. 그럼 초과가 있나요? 없죠. 높낮이가 같죠. 그러니까 초과가 없으니까 가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똑같이 나타났대요. 답을 먼저 볼까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그럼 높낮이가 같으니까 초과가 없죠. 그래서 보면 왼손 내리고 똑같이 오른손을 똑같이 내려주겠죠. 지금. 초과가 없어서 가격은 불변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처음 출발은 이제 균형이에요. 처음 출발은 항상 균형이니까. 오른손, 왼손 똑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답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그러면 잘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었죠? 절 잘 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동시라고 얘기했지 똑같이라고 얘기 안 했죠? 이게 답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손 올리고 왼손을 얼마만큼 올려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오른손도 올리는데 오른손을 얼마만큼 올려야 되는지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초과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초과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뭐는 끝난 거냐면 균형 가격의 변화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의 변화를 할 때만 왼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더 쉬워요. 얘는 무조건 뭐 하시면 되냐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라고 대답하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도 없어요. 그래서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칠판 잘 보세요. 상황입니다. 이제 각각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했대요. 수요 증가. 시장에서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은? 지금 대답 못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끝.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끝.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끝.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끝. 이게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판단해 볼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 거예요.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답니다. 요인이 두 가지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는 거래량의 증가 요인이고 하나는 감소 요인이에요. 그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거래량 증가 요인이 더 크면, 거래량 증가가 거래량 감소보다 더 크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거래량 증가된 양만큼 거래량 똑같이 감소되면 거래량은 불변이겠죠. 그럼 세 번째, 거래량 증가보다 거래량 감소가 더 크면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감소. 이게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른다면 거래량의 변화는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잠깐만 절 보실까요?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곳이다?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것? 수요량과 공급량이. 절대로 수요와 공급이 같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맞죠? 그 균형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 균형 가격과 아니지.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의 조합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었죠. 그럼 균형점이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둘로 나눠서 봤죠. 균형 가격의 변화는 왼수만 갖고 한다는 얘기했죠, 아까? 처음에 갖게 놓고 해보죠. 수요 감소. 그럼 왼손을 내리셔야죠. 뭐가 더 높죠? 오른손. 공급이 더 높죠?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이렇게 대답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래 균형.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그럼 정답은 밑에서 이러고 있어야죠. 예?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인 거죠.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게 끝. 맞나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합니다. 칠판 잘 보세요.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어떻게 하셨어요? 증가면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거래량은? 자, 지금 알 수 없다고 대답하면 안 되죠.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거래량 증가, 거래량 증가면 거래량 빼도 박도 못하게 증가. 맞죠? 이게 아까 이걸 안 해서 그래요. 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이상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 밟아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헷갈릴 시점이 온다고요.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어요? 거래량 변화 따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래요. 거래량 감소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면 거래량은 감소지. 이걸 왜 몰라요? 알죠? 판단되시죠? 그런데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답니다. 그럼 얘는 거래량 증가가 거래량 감소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나요? 너무 쉽죠? 그럼 이번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보다 지금 작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거래량이 감소보다.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감소입니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게 나타났대요. 같답니다. 그럼 얘는 거래량 감소? 거래량 증가.
거래량 감소가 같게 나타났다죠, 지금. 거래량이 는 만큼 거래량이 똑같이 줄면 거래량은 불변이겠죠.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10번. 이게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죠. 수요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줬어요. 그럼 얘는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라고 얘기했지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죠? 지금. 그러니까 초과를 알 수 있다 없다? 지금 뭐가 더 많은지를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불변이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칠판에 그대로 보세요. 지금 아까 봤던 그래프인가요? 아까 봤던 그래프입니다. 그때 수요 증가 요인 발생 시 했던 것들을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여기서 뭔가를 깨달으시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움직이죠?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여러분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 곡선이 움직이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죠.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겠죠. 어디로? 우측, 좌측. 우측 이동합니다. 이걸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우측 이동했죠. 그럼 상향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위로 뜬 거죠. 그려보면. 그럼 합치면 우상향 이동했다고 할 수 있나요? 곡선이? 그럼 분명히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생기냐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수요 곡선은 네가 여기서 니라는 건 저죠. 네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곡선이다? 무슨 곡선? 우하향하는 곡선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우하향하는 곡선은 맞나요? 틀리나요? 정확히 맞죠? 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하는 곡선의 모양인 거죠. 곡선의 모양이. 그런데 이때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곡선이 이동하죠. 수요 증가 시 곡선이 이동하잖아요. 그럼 얘는 우측 이동? 우측 이동? 위로 떴네? 상향 이동. 그럼 얘를 한꺼번에 보면 상향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맞죠? 맞죠? 이 둘을 같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그래서 중요한 건 나눠서 보는 거예요. 나눠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요 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하는 곡선인 이유는 무슨 법칙 때문이다? 수요의 법칙 때문이더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위로 뜨니까 상향 이동, 합쳐서 우상향 이동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여기 그대로 보세요. 얘 균형점인가요? 균형점이에요. 그럼 아까 봤던 내용에 뭔가 다른 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격은 상승했나요? 가격 상승했죠. 그러면 지금 거래량은 증가했죠. 증가한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원래의 균형점이었는데 곡선이 위로 떴어요. 뭔가 하나가 위로 뜬 거예요. 상향 이동했어. 그러면 균형점은 분명히 전에 것보다 위에 찍히나요? 위에 찍히죠. 그럼 가격은 상승한 거죠. 지금 뭘 판단하시라는 얘기냐면 가격의 변화는 상하로 나타난다? 상하로. 그럼 곡선이 상향 이동했으면 가격은 반드시 뭐 한다? 상승한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했죠. 전에보다. 그럼 균형점은 반드시 우측에 찍히죠. 더 우측으로 이동시켜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더 많이 우측으로 찍히죠. 더 많이 위로 뜨니까 더 많이 위에 찍히죠. 지금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우측 이동이 보여야 되는데 우측 이동하면 거래량은 뭐하고?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우측 이동했다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상향 이동했다 그러면 가격은 뭐한 거다?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다시 합니다. 수요가 감소했대요, 여러분.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으로 이동시켜 볼까요? 그럼 좌측으로 이동하는 순간 얘는 하향 이동인가요? 하향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나오죠. 그럼 합치면 무슨 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좌하향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대답해 보실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균형점 여기 찍혔어요. 그럼 가격은 하락합니까? 상승합니까? 하락합니다. 왜? 곡선이 하향 이동했잖아요, 하나가. 그럼 전에보다 당연히 균형점은 아래 찍히겠죠. 원래 전 기준으로 위아래로 따지면.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하락인 거예요. 그러면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죠. 그럼 균형점 분명히 전의 점보다 좌측에 찍히겠죠. 거래량은 감소겠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 하향 이동했다 그러면 하향 이동하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 이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상하로 이동하는 건 뭐가 이동하죠?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확실히 잡혀야 돼요. 이게 계속 문제로 나와요, 진짜. 여기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은 어떻게 움직인다? 상하로 움직여요. 그래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은 어떻게 움직이죠? 좌우로 움직이죠? 그러면 곡선이 상향 이동했다 그러면 다른 곡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곡선이 그게 수요든 공급이든 상향 이동하면 가격은 상승? 균형 가격은 무조건 상승입니다. 그럼 곡선이 하향 이동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좌우로 움직이는 건 뭐가 좌우로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균형 가격 아니면 균형 거래량이죠? 이번엔 균형 거래량이겠죠. 그래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입니다. 그럼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거래량은 감소입니다.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균형 가격은 상하로 이동하나요? 아까 제가 상하로 이동하는 건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했죠. 이번에는 지금 균형 가격은 어떻게 이동한다? 상하로 이동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봤더니 균형 가격이 전에보다 상승했대요. 그럼 곡선은 상향 이동했나요? 하향 이동했나요? 상향 이동했다. 이걸 알아차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부분의 함정을 살포시 집어넣었을 때 얘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균형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곡선은 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얘를 이제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이동하죠? 좌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 거래량은. 그러면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곡선은 어떻게 이동한 거다? 자, 분명히 이제 뭐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생겨나냐면 상하, 좌우가 지금 섞였죠.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상하로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가격. 좌우로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고 있다? 거래량.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곡선의 상하 이동은 모르는 거예요.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걔는 빼도 박도 못하게 곡선은 어디로 이동한 거다? 우측으로 이동한 거죠, 지금. 이걸 상향 이동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러면 곡선은 좌측 이동했구나. 이걸 알아차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느냐? 자, 실전에 적용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요 증가 시 곡선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실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요 곡선을 그렸죠. 우하향하는 곡선. 증가했다고 그랬죠, 지금. 증가하면 어디 이동? 우측 이동 알잖아요, 우리는. 그럼 얘는 상향 이동한 거네요. 합치면 우상향 이동한 거다 알 수 있죠. 근데 시험장 들어가면 이게 막막할 때가 분명히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보면, 자 보세요. 곡선이 상향 이동하는지 하향 이동하는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알면 되겠네요.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수요 증가. 이거 해야죠, 빨리. 수요 증가. 이거죠, 이거. 이게 정답이죠.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가격 상승이면 상향 이동이겠네요. 맞나요? 상향 이동. 이게 상향 이동일 것이고, 지금 상향 이동. 그 다음, 수요 증가 시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인지 좌측 이동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 증가 끝이죠. 지금 이거는 내리셔야죠,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가격에서만 하는 거예요, 왼수는. 아무 때나 쓰시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요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 증가예요. 증가하면 증가니까. 그럼 곡선은 어디 이동? 우측 이동하죠. 우측 이동하잖아요. 그럼 합치면 수요 증가 시 수요 곡선은 어떻게 이동해요? 우상향 이동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지금? 네? 그럼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했으니까 거래량은 뭐 한 거죠? 우측이니까 증가한 거고, 가격은 우상향이니까 상승한 거죠. 전에보다. 이걸 깨닫고 문제를 푸는 사람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1단계. 수요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이 변하는 우리 왼수하면 되죠?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초과 수요, 가격 상승, 끝. 수요 증가 거래량? 제가 너무 빨리 질문을 했나요? 증가면 증가.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끝. 됐죠? 푸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리셔도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걸 언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 아까랑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지금 문제 뭐가 증가했을 때? 소득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시장에서의 변한 요인은 소득 증가입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얘는 정상제입니다. 그럼 소득 증가 시 수요는? 수요가 증가하지 공급이 변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럼 얘 수요 증가라는 걸 먼저 찾아내야 되죠. 맞나요? 수요 증가죠. 맞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아까 문제죠.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끝. 끝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얘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나중에 색깔 바꿀게요. 이거 바꿔놓는다고 바꿨는데 안 바뀌어졌네요. 그래서 얘가 수요 증가라는 것만 알면 수요 증가, 초과 수요 가격 상승 끝,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끝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푼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득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와 수요 곡선의 이동이 우상향 이동인지 우하향 이동인지 좌하향 이동인지 좌상향 이동인지를 판단해 보래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 증가는 뭐라는 걸 판단하고 얘 정상제니까 수요 증가예요. 정상제니까 수요 증가. 수요 증가하면 다시 해보실까요? 초과 수요, 왼수.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이죠. 거래량은 증가. 그러면 상승이니까 상향이동, 하향이동? 상향이동. 증가했으니까 거래량 증가니까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동 알 수 있죠. 합치면 상향이동한 거 할 수 있죠. 맞죠? 판단 바로 가능하시죠? 이런 걸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고난도의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최고난도의 문제입니다. 쉽습니다. 참고로. 이자율이 하락이 이루어졌대요. 그럼 얘는 가격이 변한 건가요? 가격 이외 요소가 변한 건가요? 가격 이외죠.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가격이니까. 그럼 이자율이 하락되면 돈 빌리기 쉬워지죠. 돈 빌리기 쉬워진 거잖아요. 이자 비용 부담이 준 거잖아요. 그럼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만 변하나요? 공급도 변하나요? 자,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 볼게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내 돈만 갖고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구입자금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겠죠. 근데 그 이자율이 낮아졌어요. 그럼 금융비용이 주는 거죠.
이자 부담이 줄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그럼 아파트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그 자금을 다 자기가 지고 지을 수 없죠. 그럼 돈을 빌려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건설자금 이자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자율 하락은, 이자율은 수요에만 영향을 끼친다, 공급에만 영향을 끼친다, 둘 다 영향을 끼친다? 둘 다에 영향을 주고, 이자율이 하락됐다 그러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수요도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도 뭐한다? 증가라는 걸 판단하실 수만 있으면 이 문제를 푼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자율 하락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요인이라는 걸 먼저 분석하고, 이게 첫 번째 분석이란 얘기예요. 이걸 안 준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에는. 그럼 우리는 가격의 변화를 따질 땐 바로 뭘 해야 되겠네요? 이걸 해야지, 이거. 왼수를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다?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죠. 동시라고 했죠. 이게 정답인가요? 아니지, 이러고 있어야지. 얼마만큼씩 증가한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높낮이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가 답이고, 지금. 거래량의 변화는 얘 거래량 증가, 얘 거래량 증가. 그럼 거래량은 증가하니까 증가. 맞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정답을 찾은 거란 얘기죠.